적게는 한 달, 많게는 3달까지도 그들이 우리 정산 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프로세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매자들은 왜 이런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갈등을 해결했고 또 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느라 유튜브를 등한시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온라인 시장에 불어닥친 굵직한 이슈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연 우리 상인들에게 과연 상도라는 게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주제, 지금 난리가 난 팀F, 그러니까 티몬이랑 위메프의 부도입니다. 아직 부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부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황은 지금 부도나 다름이 없죠. 이게 사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3, 4개월 전부터 대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팀F MD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뒤를 띄워주고 입점하라고 연락이 막 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제가 관리하는 사업자들 중에 몇몇 곳에는 계속 전화가 왔었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솔직히 힘에 부쳐가지고 그 MD들의 부름에 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옹지마였구나, 하늘이 저를 도운 거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려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그동안 제가 교육을 하면서 플랫폼별로 추천 순위를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티몬과 위메프는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개인적으로는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님들께는 진심으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게 참 지금은 내일이 아닐 수 있지만요, 앞으로 드릴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남 일도 아니거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팀F를 안 하셨던 대표님들은 아마 반사이익을 보실 거예요. 실제로 팀F 사태가 가시화되던 그날부터 제 매출은 20%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있으신 대표님들 몇몇은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더 이상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를 하려는 고객은 없을 거니까요. 그럼 그 고객들의 니즈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쿠팡이나 네이버로 가겠죠. 핫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핫딜 시장에서의 핵심은요, 쿠팡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티몬이나 위메프였거든요. 그쪽이 MD와 딜을 잡기도 편했고요. 핫딜 게시판에 상주하는 구매자들이 네이버나 쿠팡은 유독 미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핫딜은 MD와 팀F에서 딜을 잡고 오면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됐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팀F 핫딜은 올라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네이버, 쿠팡이 핫딜 시장에서 또 통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사실 이게요, 단순히 뭐 핫딜 이런 것쯤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자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판매자들은요, 정말 줄도산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정산대금 일부만 못 받아도 웬만한 사업체들은 그냥 쓰러지거든요. 우리 유통업 구조가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팀F 핫딜 위주로 규모가 커버린 사업체라면 솔직히 살아나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요, 선정산으로 돌려쓰고 있었던 이런 분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되고 열심히 한 게 죄가 돼버린 이 상황이 정말 판매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와중에요, 팀F를 안 하는 셀러들은 행복하겠죠. 나는 손이 부족해서 또는 게을러서 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할 수 없었던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반사 이익을 챙긴다. 세상에 이런 행운이 평생 몇 번이 나올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꼭 팀F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닌 해도 있지만요, 11번가라든지 G마켓, 컬리 같은 곳은 거의 매년 1천억 원씩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쿠팡도 작년에야 처음으로 흑자가 났지만요,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누적 적자가 1조 원입니다. 1천억 아니고요, 1조 원이에요. 당장 이번에는 팀F 사태를 우리가 피해갔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다음은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쿠팡 과징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쿠팡은 확정은 안 됐지만 과징금 1,400억 원,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죠. 작년 처음으로 1천억대 흑자가 났어요. 근데 그 과징금이 그거보다 크게 된다면요, 쿠팡도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쿠팡 내부 관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랑 마찬가지로 쿠팡은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쿠팡 앱에서는 고객들이 로켓 배송, 로켓 와우 등등만을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어찌됐든 간에 쿠팡에서도 더 이상 과징금을 늘릴 수 없다라는 내부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건 공정위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난 변화는요. 쿠팡이 그동안 열심히 자신들의 돈으로 우리의 상품을 외부 광고해주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광고 기능 중에 리타게팅이라는 이름으로요. 과금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그 기능에 물음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상황상 이제는 저 기능을 쿠팡에서는 확실하게 과금하면서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주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드린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쿠팡이 아마도 TMF 사태의 제일 수혜자가 될 것 같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불행인 건요. 쿠팡도 언제든 이런 사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로 갈까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네이버나 자사몰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정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두 곳 다 극악의 난이도거든요. 당장 그리로 옮겨가세요 하는 건 당연히 정답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국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정산대금을 네이버처럼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이런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작은 손실로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적게는 한 달, 많게는 3달까지도 그들이 우리 정산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프로세스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매자들은 왜 이런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과연 우리에게 상도라는 게 있는가? 상도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지레짐작해 봅니다.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아이템이너 붙지 않는 거, 의도적으로 상대 판매자의 상품을 전부 훔쳐오지 않는 거, 상대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나 사진 같은 걸 훔쳐 쓰지 않는 거, 상대방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에 난동 부리지 않는 거, 악의적인 반품 등으로 괴롭히지 않는 거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도는요. 상대방의 노력을 훔치거나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인가 봐요. 그냥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행복한 결말이면 좋겠는데 왜 이 상인들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랑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TMF 사태와 쿠팡의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중 누군가는 그 반사이익에 행복해하면서 내 경쟁자가 죽어나가는 걸 기쁘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객은 어떤 식으로도 환불을 받는 동안에도요, 우리 판매자들은 국가에서조차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지고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가늠조차 못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언젠간 내 몫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눈에는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있는 제가 새님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번 돈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고요. 오랜만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너무 무겁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